안녕하세요. 지구감동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독일 한 유학생의 막걸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통 막걸리 매력에 푹 빠져서 그곳까지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어떤 추억을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자라며 맥주와 위스키를 즐겨 마셨고 우리나라의 술이 최고라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국과 그 전통주인 막걸리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상하게 느껴졌고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제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기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유학하러 도착했을 때 저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조금은 어색함도 느꼈습니다. 음식, 음악, 심지어 사람들이 말하고 옷 입는 방식까지도요. 여긴 독일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이상한 풍습들을 어떻게 즐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국이 음식과 문화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솔직히 그게 제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르게 생긴 곳에서 언젠가는 집처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거든요. 어느 저녁 친절한 현지 학생 몇 분이 저를 외출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안나님, 저희와 함께 전통 한옥주점에 가보시죠.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독일에서 즐기던 현대적인 바에 익숙했기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소란스럽고 붐비며 큰 소리의 음악과 번쩍이는 불빛이 있는 곳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곳이 따뜻함과 역사가 가득한 고유한 장소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을 배울 기회였고 그들의 배려에 감사를 느끼며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점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외관은 곡선이 아름다운 전통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내부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부드럽고 초대하는 느낌이었죠. 마치 오래전 평화로운 이야기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마음 한켠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술을 마시게 될까요?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죠? 제 친구 민수가 제 머뭇거림을 알아채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것을 맛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막걸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레시피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전통 한식 막걸리라고요. 저는 제 앞에 놓인 작은 막걸리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고 흰 모습은 제가 익숙한 맑은 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약간은 긴장되고 다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우유 같거나 전혀 다른 무언가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민수님의 격려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안나님. 놀라실 수도 있어요. 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릇을 들자 작은 한 모금의 술이 제 혀에 닿는 순간 새로운 맛의 향연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부드럽고 약간 신맛이 돌면서도 의외로 달콤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이 느낌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맛보았던 어떤 술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추운 날 따뜻한 포옹을 받는 듯한 편안함과 온기를 느꼈습니다. 눈을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지금까지 마셔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쌀의 맛이 느껴지고 역사의 깊이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큰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경훈 씨라는 분이 농담이라면서 막걸리는 낮에 먹으면 부모님 얼굴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료분들은 크게 웃으며 저에게 맛있는 안주도 챙겨주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제가 술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던 저는 한국인의 깊은 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걸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느긋하고 사려 깊은 방식, 주점의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가 저에게 호기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한국에는 제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끝나갈 무렵 제 마음속의 거부감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꿀지도 모를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방울의 마법 같은 막걸리의 맛에서 시작된 한국과 그분들의 많은 전통을 더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진짜 막걸리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특히 막걸리처럼 특별한 술을 만드는 공장이었으니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도 느꼈습니다. 막걸리가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민수님과 저는 일찍 일어나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신선하며 서늘했습니다. 저희는 전통 막걸리 공장으로 유명한 작은 마을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 제가 살던 분주한 도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공장은 작고 오래된 나무문과 오랜 세월 사용된 듯한 단순한 도구들이 있었는데 이곳이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저희는 이곳에서 몇 대를 이어 일해오신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하시며 어서 오세요, 안나님. 저는 박 선생이라고 합니다. 평생 막걸리를 연구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큰 전통 발효 항아리들이 가득한 넓은 방으로 안내해 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쌀, 물 그리고 자연 효모를 섞는 곳입니다. 이 혼합물을 여러 날 동안 천천히 발효시킵니다.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 덕분에 맛이 서서히 깊어지고 술은 부드럽고 맛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항아리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면서 쌀, 물 그리고 효모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재료들이 제가 주점에서 즐겼던 그 맛있는 술로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더 걸어가면서 저는 일하는 분들이 쌀을 깨끗하게 씻고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듯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 선생님께 왜 모든 일을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께서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느린 과정이 막걸리에 깊은 맛을 주고 부드럽고 은은한 맛을 내게 하는 거죠.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랍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술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 선생님과 그분들의 팀이 손으로 재료들을 섞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 가족처럼 함께 일하는 모습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독일의 공장들과는 달리 이곳은 역사의 한 조각과 열정 진심이 막걸리에 섞여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 선생님께서 저에게 큰 항아리 중 하나를 저어보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막대를 건네주시며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저어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저어가며 혼합물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오랜 세월 이 술을 만들어 온 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이 정성스러운 과정이 막걸리가 그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맛을 내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난 후 박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신선한 막걸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술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그 한 모금마다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의 수고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박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막걸리는 마법의 술입니다. 안나 씨 남자친구분과 막걸리를 꼭 드세요. 남자친구분이 안나 씨를 아주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법에 걸릴 겁니다. 라는 유머스런 말씀을 하셨고 동료들은 모두 큰 웃음을 한 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은 박 선생님 덕분에 사라지고 친구들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가족 이야기, 공장의 역사,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소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많은 질문을 드렸고 그분들의 솔직하고 다정한 말씀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예전에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따뜻함, 정성,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공장을 떠나면서 이 놀라운 여정의 한 부분이 된 것에 대해 영감을 받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방문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는데 더 이상 한국을 이질적이고 낯선 곳으로 보지 않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한국이 깊은 전통과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들로 가득 찬 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막걸리 공장에서의 경험은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천천히 시간을 들여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막걸리를 마실 때마다 저는 그날 공장에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혼합물을 부드럽게 저어가던 모습, 박 선생님과 그 팀의 온화한 목소리, 제 자신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지만
마음과 온기가 넘치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펼쳐질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지난 주말 저에게 한국에 대한 시각을 더욱 바꾸어 놓은 공동체 만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가족들이 모여 음식과 이야기, 그리고 막걸리를 나누는 지역 축제에 함께하게 되었죠. 주점과 막걸리 공장에서 한국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축제장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소박한 등불과 다채로운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서늘한 저녁 공기에는 맛있는 음식과 신선하고 흙내음 나는 공기의 향이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고 웃으며 거닐고 있었고, 마치 따뜻한 가족 모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이 축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궁금했답니다. 입구에서 민수님께서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맞이하시며 안나님 따라오세요. 오늘 밤에는 우리 공동체의 진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축하하는 특별한 밤이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곧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희는 분주한 거리를 따라 넓은 야외 공간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어요. 그곳에는 긴 테이블들이 차려져 있었고, 매콤한 김치, 구운 고기, 그리고 다채롭고 먹음직스러운 여러 반찬들이 가득했답니다. 각 테이블 중앙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와 얼음이 채워진 막걸리 주전자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걸려있는 등불의 부드러운 불빛 덕분에 모든 것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배경에서는 신나고 흥겨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공간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모두가 서로 나누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어르신들께서 옛가족, 전통과 음식과 술에 얽힌 역사에 관한 소박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으며 각 이야기는 한국의 과거에 관한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래 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그분들의 따뜻하고 진솔한 말에 점점 빠져들고 말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한 다정한 할머니께 가족이 막걸리를 만들어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여쭤보니 50년이 넘었답니다. 이건 우리의 자부심이자 기쁨입니다. 모든 한 방울마다 서로와 땅에 대한 사랑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단순히 술 레시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소통에 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남성분께서 동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천천히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막걸리의 신기술과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옛 전통 방식과 충돌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문화는 강하답니다. 언제나 살아남아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찾죠. 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옛것과 새것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았죠. 밤의 전환점은 민수님께서 일어나 모든 이에게 건배를 제의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님은 잔을 들어올리며 오늘 밤 우리의 건강과 행복, 문화와 미래를 축하합시다. 그리고 독일에서 온 안나 씨의 행운도 빌어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는 소리 속에 저는 마음 한켠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불 불빛에 비친 얼굴들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제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방문한 곳이 아니라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한 공동체가 어떻게 모여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는지 목격하면서 함께 나눈 식사와 이야기, 꿈을 통해 사람들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제 회의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이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감사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영감을 받고 행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따뜻함과 전통의 한 조각을 평생 간직할 것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막걸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단순한 행위가 제게 한국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이 활기차고 다정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느낍니다. 이번 축하의 밤은 제 여정의 큰 이정표가 되었고 모든 문화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멋진 축하의 밤 이후로 저는 드디어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었고, 예전의 의심과 무시하는 태도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이제 저는 이 새로운 미래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졌습니다. 지역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며 때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가죠. 전통, 음식, 그리고 물론 막걸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대화가 제 마음속에 점차 한국의 풍경에 새로운 색을 더해주는 듯 했답니다. 어느 날 저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질비한 분주한 골목길을 걷다 보니 신선한 농산물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더군요. 상인들이 고객 한 분 한 분을 반갑게 맞이하며 정성껏 물건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 곳곳에서 공동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전통과 함께하는 소중한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제 독일에서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잠시라도 멈춰 서는 일이 드물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또한 저는 민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서로의 꿈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죠. 민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막걸리 전통을 이어왔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흥미롭게 들으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온 역사와 사랑의 한 조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조용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밤하늘에 수놓인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해 평온함과 확신을 느꼈습니다.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이 배우고 이 문화의 진정한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한마디 한마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제 생각과 경험을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배운 것들, 맛본 음식들, 만난 사람들에 대해 적어나갔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을 말이죠. 새로운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그분들께서는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다정한 말씀이 저를 자랑스럽고 의욕 넘치게 만들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매 순간이 성장하고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인 것이 저를 여러모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이전에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의심했던 회의적인 젊은이가 아니라 한국 전통의 깊이와 공동체의 힘, 그리고 인생을 천천히 음미하는 가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더 연결되어 있고 더 살아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는 약속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배우고 나누며 제 세계와 한국 세계 사이의 다리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고 여기서 보내는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 여행을 정리해 나가면서 제가 한국에서의 여정과 배움을 제 인생의 영원한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온 젊은 여성이 제 문화와 너무나 다른 문화를 사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였는데, 이제 저는 한국과 깊이 연결되어 제 마음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회의적이고 다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었죠. 제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느리고 사려 깊은 삶의 방식, 심지어 단순한 막걸리 한 잔을 만들 때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에게 나누는 따뜻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시원한 저녁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을 즐기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미소가 서로의 마음 사이에 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민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민수님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저에게 인도자이자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도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며 제 생각들을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었고,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깊은 정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점들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값진 것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오래 머물며 공부를 계속하고 제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의 풍부한 전통을 더 많이 나눌 계획입니다.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저처럼 젊은 이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걸리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으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기억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인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